안녕하세요. 닥터원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수학 실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수학 성적이 좋다면 훨씬 좋은 대학, 좋은 과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환자 진료도 보고 컨설팅도 하고 또 다양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꼭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죠. 바로 결혼식입니다. 의대 동창이나 선후배의 결혼식에 가게 되면 결혼식이 끝나고 모여서 수다를 떨어요. 그렇게 얼굴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병원이에요. 병원 운영이 어떠니, 직원이 어떠니, 환자 상황이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골프로 가죠. 골프 이야기 한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동산과 재테크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죠. 저는 이제 바빠서 골프를 배우거나 이럴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제 앞쪽엔 좀 이렇게 듣고 이러고 있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교육 정도 오면 거의 입시 설명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영유나 이런 데 보내지 말고 수학 공부를 시키거나 국어책을 많이 읽히거나 차라리 놀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기나 선후배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제 농담처럼 합니다. 영유 말고 내가 수유 만들게 라고 합니다. 수학 유치원이죠. 그러면 만약에 한 6명이 있다면 그 중에 2~3명 정도는 이렇게 손을 듭니다. 자기 꼭 보내고 싶다고. 이런 대화를 하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놀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농담처럼 이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하고 그러면서 수학 유치원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 건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수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도 되고 한국 입시 시스템에서 진짜 큰 힘을 발휘할 거다 라고 말을 하면 와이프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고 비웃습니다. 근데 의사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탈한 웃음, 놀란 표정, 그런 걸 좀 짓습니다. 저희 어릴 적 이야기를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잘하면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죠. 특히나 저 때는 수학경 시대가 있었어요. 전국 단위 수학경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KM 이런 것보다는 사교육인 눈높이 수학으로 바뀌었죠. 대교에서 했던 전국 단위 수학경 시대랑 그리고 재능 수학에서 했던 수학경 시대 그 두 개의 대회를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10등 안에 든 적도 있었고요. 30등 안에도 여러 번 들었었어요. 수학 공부 자체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랑 비평중고를 다녔던 한일고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놀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놀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입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수학을 미리 굉장히 세이브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이 중요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선행을 얼마나 빨리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건 주관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상위권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제 아이도 이렇게 키울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1년 정도의 선행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3이 됐을 때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선행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빠르게 선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간을 들으시고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 탓이죠. 시중에 있는 학원 탓입니다. 물론 그런 입장도 이해는 가요. 수학학원에 가서 학생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학원 선생님께서 혹은 상담하시는 분이 이 학생은 지금 수학적 깊이가 부족합니다. 어떤 수학적 실력이 부족해요. 문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계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 학원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와닿고 불안감이 바로 들 수 있을까요? 숫자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몇 페이지가 느리다 혹은
선행의 속도가 몇 개월이 느리다 이렇게 말해주면 불안감이 확 들면서 그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죠. 물론 학원 입장도 정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갖고 경쟁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선행을 빨리빨리 나가면 마음이 왠지 편안합니다. 네. 왜냐면은 뭐 실력이 모르겠고 어쨌든 수치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어난 편안함이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답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한 1년, 그리고 중3이 됐을 때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선행을 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 능력은 아이의 머리와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학년의 어떤 수학 개념, 수학 문제들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사고력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런 복잡한 사고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키워진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안 돼 있는 학생한테 어떤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넣어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진도가 효율성을 엄청나게 낮추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생각을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잘 해나가면서 준비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시려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숫자적으로 뒤처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 못하면 아이의 내신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선행에 대한 저만의 결론을 주관적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